네, 반갑습니다. 꼼꼼한 화학 김대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탄화수 유도체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고 싶으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작게 좀 잘라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탄화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알코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탄화수 유도체의 종류가 모두 6종류였습니다. 알코올을 포함해서 모두 6종류였는데 알코올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의 탄화수 유도체는 모두 알코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어떤 화학반을 통해서 나머지 5가지의 탄화수 유도체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알코올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탄화수 유도체의 종류와 그 특성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파트는 반드시 좀 여러분이 유념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화수 유도체의 시성식을 보고 그 탄화수 유도체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 수업을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탄화수 유도체의 화학식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한 친구분께서는 다시 그 전 챕터를 좀 돌려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이 챕터를 공부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알코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알킬 그룹에 OH 그룹이 이렇게 붙은 것이 바로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이름 뒤에 무슨 올 하고서 이렇게 전미사가 붙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무슨 올 이렇게 전미사가 붙는데 그 앞에 붙는 이름은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탄소가 1개짜리다. 탄소가 1개짜리에 OH 그룹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당연히 수소가 있겠죠. 그럼 이것은 메탄올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만약 탄소가 2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에탄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만약에 탄소가 3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프로파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프로파놀 이렇게 붙는 거. 그래서 이름 뒤에 무슨 올이 붙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름 앞에, 올자 앞에 붙는 것은 결국 탄소의 숫자를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이것은 탄소가 몇 개짜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알코올의 특성 두 번째는 알코올의 액성입니다. 산성, 염기성, 중성 이걸 뜻하는 건데, 이 알코올의 액성은 놀랍게도 중성입니다. 제가 놀랍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알코올은 뒤에 OH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뒤에 OH가 붙으면 이것은 염기성이야. NaOH, KOH 이거 전부 다 염기성이니까 이것도 염기성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OH는 NaOH나 KOH와 같이 떨어져서 이온화되는 그런 OH 그룹이 아니고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액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 액성이 중성이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이쪽에서 많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성이라는 거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 알코올이 갖는 성질 거의 대부분은 이 알킬 그룹에 붙어 있는 OH 때문에 이런 성질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겠죠. 이것은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은 수소 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인데, 수소 결합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짤막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수소 결합은 매우 강한 분자의 힘입니다. 매우 강한 분자의 힘을 바로 수소 결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자 인력에 비해서 매우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강한 분자 인력으로 붙어 있다. 즉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정리 한번 다시 언급할까요? 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큰 FON이 수소와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인접한 분자를 당기는 힘 이렇게 형이 내릴 수 있습니다.
수소결합은 전기음성도가 매우 큰 FON이 수소와 공기결합을 형성할 때 인접한 분자를 당기는 매우 강한 분자의 힘을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인 분자의 힘에 비해서 대단히 강한 힘입니다. 일반적인 분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가정한다면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이 분자 내부의 전자성이 치우쳐서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극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극성 분자 간에는 분자 내부의 양전하와 음전하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전하를 서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쌍극자 인력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큰 틀에서 본다면 분자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극성 분자라면 밑에 있는 것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이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것은 분자 내에 전자는 존재합니다만 전기 음성도의 차이의 벡터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전자의 쏠림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 내에 전자 골고루 퍼져 있고요. 분자 내에 양전하와 음전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편극 현상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유도 쌍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유도 쌍자에 의해서 아주 약한, 아주 미약한 힘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합쳐서 분자의 인력이라고 부르고요.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런 분자의 인력보다는 좀 다른 힘입니다.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가 끌어당기는 쌍극자 인력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인데요.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렇게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플러스의 형태가 이런 쌍극자 인력과는 좀 달라요. 이 쌍극자 인력 같은 경우는 전자가 치우쳐 생긴 플러스라면 이것은 전자가 치우쳐서 양성자가 겉으로 드러난, 즉 양성자가 갖는 플러스 전하를, 양성자가 갖는 플러스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전자의 치우침에 의해서 형성된 플러스에 비해서 양성자 자체가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를 끌어당기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수소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수소결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수소결합은 일반적인 다른 분자의 힘보다도 매우 강한 분자의 힘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수소결합을 하기 위한 조건은 전기 음성도가 매우 강한 FON,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한 FON이 수소와 공결할 때는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긴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전자의 껍질을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자 껍질이 치우침에 따라서 껍질 자체가 아예 벗겨져 버립니다. 반 정도 벗겨져 버리기 때문에 이 양성자 자체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이 옆에는 F-가 이 전자 껍질을 끌어당긴다는 이야기겠죠. 끌어당기니까 양성자 자체가 겉으로 드러난다는 이야기겠죠. 그 양성자를 다시 그 옆에 인접한 F-가 끌어당긴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그 수소의 전자 껍질을 벗길 만큼의 강한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FON이 수소와 고온결합을 형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수소 이외에 다른 것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소 이외에 다른 것이 오게 된다면 아무리 강한 전기음성도로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그 전자 껍질 자체가 벗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을 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된 상태에서만 수소결합을 할 수 있고요. 그 수소결합의 충족 조건을 만족시킨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알코올입니다. 이 수소결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CH3, COOH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했듯이 알코올도 있고요. C2H5OH로 할까요? C2H5OH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도 있고요. 암모니아도 있고, 그 다음에 HF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전부 다 수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에 인접해서 그 수소의 전자 껍질을 반 정도 벗길 만한 산소, 질소, 플로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현재 이렇게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소결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수소결합은 매우 강한 분자의 힘인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한 분자의 힘인 수소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과 농점이 매우 높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특성.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극성입니다.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과 잘 섞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 섞이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과 알코올을 섞으면 뭐 어느 게 물이고 어느 게 알코올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잘 섞이게 되겠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알코올이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알코올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알코올은 무극성도 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극성도 녹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알코올이 탄화수소와 OH 그룹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OH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극성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이쪽은 무극성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분자 내부에 물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극성 파트와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무극성 파트 같이 공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물과 잘 섞일 수 있는 극성 파트를 갖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탄소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쪽에 알킬 그룹의 크기가 점점 커지겠죠. 커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극성의 효과보다는 무극성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이 물에 잘 녹긴 합니다만 이것은 탄소 수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종합해 본다면 탄소의 수가 증가할수록 물의 용해성이 감소한다는 이야기겠죠. 이 탄소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극성의 효과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운 알코올 중에서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중에서 가장 극성의 효과가 가장 큰 물질이 바로 메탄올입니다. 그래서 탄소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용해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극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탄소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탄소의 효과, 탄화수의 효과가 점점 커져서 무극성의 작용이 좀 더 극대화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용해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5번째. 알코올의 종류 한번 볼까요? 자, 알코올의 종류를 보는데, 뭐,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코올의 종류인데, 제가 알코올의 종류를, 구분함에 있어서 그 알코올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또 그 분류하는 또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알코올을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OH 그룹의 수를 가지고 알코올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코올이라고 해서 이 OH 그룹을 하나만 갖고 있으라는 법은 없겠죠. 2개를 가질 수도 있고 3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분자 내에 OH 그룹이 몇 개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때는 이름 뒤에다가 몇 가 이렇게 몇 가라는 단어를 붙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알코올이 있는데 OH 그룹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1가 알코올이 되겠죠. 그 다음에 OH 그룹을 2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2가 알코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OH 그룹이 3개 있다 라고 한다면 3가 알코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가, 2가, 3가 구분하는 것은 그 알코올 분자 내에 OH 그룹이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1가 알코올, 2가, 3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요 3가 알코올의 대표 예가 바로 글리세롤입니다. 요거의 대표 예가 우리가 만약 생물을 배우게 되면 배우게 되는데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3가 알코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이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이유가 탄화수소 자체가 수소결합을 할 수는 없겠죠. OH 그룹 자체가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데 1가 알코올에 비해서 2가 3가를 가면서 OH 그룹의 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수소결합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OH 그룹의 가수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수소결합을 더 잘할 거고요. 그 결과 끓는 점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1가 알코올에 비해선 3가 알코올의 끓는 점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죠. 왜? 수소결합을 잘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OH 그룹과 수소결합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 방법은요. 그 알코올을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바로 OH 그룹인데요. 이 OH 그룹과 OH와 결합한 탄소의
알킬 그룹 수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분류하는 방법 이렇게 1가, 2가, 3가를 설명드렸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리는데 이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OH 그룹과 결합한 탄소의 알킬 기수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자세히 이걸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설명을 잘 들으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알코올 중에서 1차 알코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1차 알코올. 1차 알코올이라는 게 있는데 1차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OH 그룹이 있으면요. OH 그룹이 있으면 OH 그룹과 결합한 탄소가 있을 것이고요. 이 탄소 주변에 알킬 그룹이 몇 개 있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1차, 2차, 3차 알코올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알킬 그룹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OH 그룹을 가지고 있는 탄소 주변에 알킬 그룹이 하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1차 알코올이 되겠죠. 1차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주변에 알킬 그룹이 하나인 것을 1차 알코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OH 그룹이 하나 있고 OH 그룹이 있고 탄소가 있고요. 탄소가 있고 알킬 그룹 없이 모두 수소로 채워져 있으면 그럼 이것은 0차 알코올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1차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1차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목상으로 보면 탄소 주변에 알킬 그룹이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추가 설명드린다면 1차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주변에 수소가 2개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가 2개 붙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하나냐, 2개냐, 100개냐, 1000개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사슬로 길게 이어졌다 할지라도 똑같이 알킬 그룹을 하나로 취급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알킬 그룹이 하나 붙은 거, 이것을 1차 알코올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수소가 2개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들으시면 그래서 수소가 2개 있다고 설명을 하셨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 자, 2차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OH 그룹을 가지고 있는 탄소 주변에 알킬 그룹이 이렇게 2개가 붙은 거, 다시 말해서 수소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바로 2차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알킬 그룹이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탄소가 100개, 1000개 붙어 있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알킬 그룹 하나, 2개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딱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이것을 2차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3차 알코올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자, 3차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OH 그룹이 붙은 탄소 주변에 알킬 그룹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붙은 거. 이것을 3차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을 때, 알킬 그룹이 3개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 수소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제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알코올을 설명할 때, 알킬 그룹의 숫자를 기억하는 것보다 수소의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알코올 반응의 핵심은 알코올의 산화 반응에 있습니다. 알코올이 산화되면서 여러 가지 탄화수 유도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산화라고 하는 것은 수소를 잃어버리는 거죠. 또는 산소를 얻는 것, 또는 수소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산화라 부르는데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3차 알코올이 산화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겠죠. 산화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는, 산화된다는 이야기는 수소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인데 1차 알코올은 이렇게 수소를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화 반응을 2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알코올은 수소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걸쳐서 산화할 수 있고요. 3차 알코올은 수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산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알데하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카르복산을 만들 수 있고요. 2차 알코올이 산화되면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화 과정과 수소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알코올에 대해서 수소의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자, 지금 저는 알코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본격적으로 알코올의 산화 과정, 알코올의 탈수 반응, 알코올의 에스테르화 반응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 설명을 듣게 되면 이 탄화수, 그다음 탄소화물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다 설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책에서는 뭐 벤젠이라는 그 방향적 탄화수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다음 시간에 알코올의 산화 반응, 탈수 반응, 에스테르 반응을 설명드리고 탄수화물을 끝내고 그 다음 챕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